카더라가 난무하는 세상, 그동안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취업의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취업 비사. 자, 오늘도 모셨습니다. 우리 취준생분들을 위해 한 걸음에 달려오신 두 분입니다. 차재원, 최지현 컨설턴트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아, 많이 덥습니다. 네. 두 분은 휴가 안 가십니까? 사실 저희 직업의 특성상 휴가는 잘 못 갑니다. 여름이고 겨울이고 저희가 또 자소서도 받으려야 되고 아하. 또 면접 갑자기 잡히시면 면접 받으려야 네. 되고 그냥 뭐 구직자분들과 함께 지내는 게 저희의 여름 바캉스입니다. 우리 좀 멘티님들, 우리 멘토님들을 따르는 멘티님들이 지금 열심히 땀방울을 흘리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튜브를 탈 수가 있느냐? 어떻게 내가 플라밍고 튜브를 타고 수박을 먹을 수 있느냐? 그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약간 최지현님은 조금 계획을 잡으신 것 같은데. 아니 저 끝나고 어디 가시는 거 아니에요? 튜브를 탈 생각을 어떻게 합니까 제가. 예. 마찬가지로. 네, 저도 특별한 휴가 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서 네, 저도 계획이 없습니다 아직. 아하. 자,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 우리 멘토님도 이렇게 같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주 좀 좋은 정보들 많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카더라 알아볼 텐데요. 오늘의 카더라는요. 면접에선 많이 웃을수록 좋다. 이렇게.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면접에서 뭐 이렇게 죽상보다는 울상보다는 조금 이렇게 뭐 지금처럼 너무 경박하게 웃는 게 아니라면 많이 웃으면 좋은 거 아닐까요? 글쎄요, 근데 알고 웃을 때와 모르고 웃을 때는 좀 느낌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면접 상황에서 내가 즐거워야 이게 찐 미소인데 네. 당황스럽고 그냥 억지 표정을 짓고 한다면 역효과가 날 수도 있겠죠. 아, 이런 웃음이 나오는 거군요. 이게 네. 경련이 일어나는 네, 거죠. 이게 웃어야 되니까. 아하. 뭐 마찬가지겠죠. 예. 그 왜 학습된 친절이라는 거 굉장히 불쾌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기계 웃음 이런 것들을 했을 때는 되게 저희가 뭐 불쾌하다고 표현하지는 않지만 좀 매우 어색하죠. 네. 그렇군요. 그러면 좀 비슷할 수 있지만 질문을 살짝만 틀어볼게요. 질문을 털어서 면접에서는 항상 웃어야 한다. 이렇게 질문이 바뀌면 어떨까요? 글쎄요, 면접에서 항상 웃음이 나게끔 좋은 무드를 만들어야 된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어렵네. 말은 쉽지 이게 좀 쉬운 게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너무 기계적으로 대비를 한다거나 면접관 분들이 좀 티가 나게끔 답변이 너무 판에 박히게 한다면 면접관 분들의 표정은 좀 어두워질 수도 있겠죠. 그 난처한 질문, 뭔가 압박 질문, 궁지에 몰리는 이런 질문을 받을 때도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은가요? 네, 아무래도 여유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뭔가 이렇게 좀 진지한 얘기나 좀 이렇게 어려운 상황 면접에서 웃는 거는 저는 조금 가벼워 보일 수 있고 오히려. 진중하게 참여를 안 하는 느낌이 들어서 아하. 너무 웃는 거는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평소 상황에서 조금 뭐 쑥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웃는다던가 아니면은 조금 곤란한 걸 얘기를 했을 때 좀 귀여운 어떤 그런 모습으로 그냥 넘기려고 하는 그런 노력은 사실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좀 긍정적인 무드로 자기가 이끌어 가려고 하는 노력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노력을 하면 이제 면접관 분들이 미소를 짓겠죠. 그리고 지원자분들의 어떤 말하는 답변하는 모습을 보고요. 근데 개그맨 분들은 면접관 분들을 좀 이렇게 항상 웃게 해드려야지 결과도 좋고 좋은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희 개그맨들은 이 심사위원분들을 터트려야 합격할 수 있는 더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해서든 웃기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또 뭐 경박하거나 너무 말도 안 되는 이런 비방용으로 접근할 때는 웃긴 웃지만 떨어지는 경우도 있죠. 합격을 유도할 수 있고. 네. 그래서 뭐 어쨌든 찡그리는 것보다 밝은 미소로 이렇게 대하는 게 좋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상황에 맞게끔 조금 이렇게 표정 관리를 하는 게 더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자, 그러면 카더라에 이어서 오늘의 주제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사라져야 할 채용 갑질. 자, 오늘의 주제 사라져야 할 채용 갑질입니다. 잊을만 하면 나오고 잊을만 하면 나오고. 아니 근데 진짜 이제는 없어지지 않았나요?
채용 갑질 아직도 있나요? 네, 아무래도 뭐 없어졌다라는 분위기고 남아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남아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하. 서류 전형에서부터도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거든요. 이게 회사 차원에서는 그럴 의도는 아니지만 그 지원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갑질이라고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유명한 프랜차이즈 브랜드 네. 회사에서 서류 전형에서 네. 한 3번, 4번 이 뒷부분 문항에 그 본인이 상권을 지정하고 해당 상권을 분석해서 내용을 정리해보라 1200자 이런 문항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문항을 볼 때는 문제가 좀 독특하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일부 이런 상권 분석 자체가 처음이신 구직자분들의 경우는 이거 내가 직접 이 상권을 분석한 내용을 취합을 해서 회사가 이용하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 아닌 오해도 받았고요. 아하. 그리고 일부 은행, 시중은행, 모 은행사의 경우도 특정한 상품을 아이디어를 기획을 해서 기대효과까지 적어보아라라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회사 차원에선 그럴 의도가 있었다기보다는 일단 그 사람이 실제 현업에서 일을 잘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려고 냈다가 이제 아하. 본의 아니게 갑질로 오해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해네요. 이제 역량을 보기 위해서 던졌는데 받아들인 사람은 잠깐만 이거 공모전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네요. 그렇죠. 공모전 이상급으로 뭐 왜 혜택이 있는 건 아니지만. 상품 아이디어를 내라 그러지? 네네네. 아하. 그러니까 각자가 좋은 의도로 참여했던 이 채용 전형에서 본의 아니게 갑질로 오해받는 일들도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냥 오해 사항이네요. 예예. 그렇지만 다분히 뭔가 약간은 의도된 게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죠. 여기에다가 이런 갑질 외에도 면접 때도 이제 성차별적인 면접 질문들이 덜어 있긴 합니다. 아직도 있어요. 예, 모 제약회사들의 경우는 뭐 군대를 안 갔다 오셨는데 여성분들께 군대 안 갔다 오셨는데 남성분보다 월급을 적게 받는 거 괜찮냐? 이렇게 좀 너무 요즘 시국에도 맞지 않고 너무 좀 동떨어진 면접 전형과는 동떨어진 주제로 질문을 던져서 이런 차별적인 문제를 일으켰던 경우도 있었고요. 어떤 대답을 듣기 위해서 어떤 저희로 그런 질문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진짜. 거기에 더해서 자진해서 군대 갈 의사가 있냐고도 물어봤었잖아요. 맞아요, 예, 맞아요. 여성분들에게. 예. 아니 어디 뭐 군기관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제약회사에서? 좀 네, 아무래도 그 조직의 분위기나 어떤 그런 제도에 수용할 자세가 되어 있는지를 보려고 한 것 같은데 너무 이게 시대를 역행하는 질문들이었다고 볼 수 있죠. 그게 즉흥적인 질문이 아니라 아무래도 이게 가이드가 있었을 텐데 그거를 어떻게 걸러내지를 못했나요? 누가 하나? 일단 대기업이나 이제 이런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전 면접 교육이 있고 그다음 가이드가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비율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50%는 외부 위원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내부 위원이 50% 참여를 해서 이게 좀 공정한 채용을 하려고 하는데 그냥 오너 기업이나 그냥 일반 사기업에서 그런 제도를 하지 않고 내부 임원들이나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되면 사실 제지하기가 어렵죠. 그 인사팀에서 임원분들께 좀 상무님 좀 자제하십시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좀 예. 아무리 상무님이지만 상무님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좀 이렇게 얘기해야 할 그런 문화가 좀 빨리 돼야 되는데. 네. 네. 그렇군요. 그런 도 있었고 또 뭐 있습니까? 일단은 이제 합격까지 다 했는데 취소 통보를 한 경우도 있죠. 합격을 했는데 왜 취소를 네. 해요? 그러니까 회사 사정이 갑자기 어려워졌기 때문에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저희가 이런 사정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했지만 이미 합격 그 통보를 받으신 분들은 계속 기다려야 되고 또 그 희망을 가지고 다른 걸 준비하지 않은 이제 이런 경우들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우리 차 선생님이 잠깐 얘기를 해주셨지만 자사 앱을 깔고 그 아이디어나 어떤 개선 사항을 보고하라는 보고서 제출하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갑질의 수준이 그 기준을 어떻게 잡냐면 예전에도 있었거든요. 이런 유형의 네, 질문들은.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회사에 대한 열정이나 관심도로 평가를 했었는데 이렇게 5페이지 상당의 보고서를 제출해라. 그러니까 많은 시간을 투입하게 하는 거면 이제 갑질이고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뭐 한 문항 정도 혹은 뭐 면접에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해서 관심도를 여쭤보는 거는 그냥 그 수준에서 갑질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수준이 있네요. 좀 네. 디테일하게 물어보면 사실 그 정도면 거의 뭐 하청이네요. 하도급이야, 하도급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기획서 올려라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무급으로 그냥. 그래서 보고 괜찮으면 그것만 진짜 가져갈지, 나를 네. 뽑을지 그런 것도 없이.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고 일단은 뭐 그 지원을 하고 싶으면 의무 교육을 먼저 들어라.
의무 교육을 합격하지도 않았는데. 네, 그런 거를 이제 듣고 기본적인 어떤 그런 지식 수준을 평가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사실 그거 하나만 바라보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굉장히 불쾌할 수 있고요. 그래서 좀 전형을 바꿨죠. 서류 전형에서 통과한 분들만 다시 이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나중에 수정이 좀 됐습니다. 그럼 왜 이런 취업의 갑질들이 일어나는 걸까요? 왜 끊기지 않는 건가요? 글쎄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그 구직자분들이 처하신 상황을 놓고 봐도 아무래도 이게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지원을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나를 뽑아줄 곳들은 이렇게 나에게 요구를 하니 거기에 맞게 내가 일정 부분의 내용을 좀 챙겨야겠구나. 생각을 해야겠구나라는 부분도 일정 부분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지원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 거고요. 뽑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아니 우리가 이러한 기준에 채용을 하면 어느 정도 우리에게 맞는 인재들이 지원을 할 거니까 내가 체크할 수 있는 부분만 체크를 딱 하고 접근을 하겠다라는 것도 있겠죠. 결국 고민을 좀 덜 하셨던 것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참 자본주의 시장의 어떤 그 원리가 공급과 수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수요가 많다 보니 공급 입장에서는 이제 골라서 이제 가져가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뭐 어쨌든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갑질은 다 해서는 안 될 일이고요. 우리 특히 우리 취준생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는 그 희망을 이용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예.